아이마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성모님입니다. 법인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요. 매매사업자로 대출받는 것과 법인으로 대출받는 것 어떻게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됩니다. 역시 물건, 금액대와 세금, 구역별로 차별화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쵸? 예, 제가 요거는 앞서서 한 석 달 전쯤인가요?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세 가지의 상황이 전부 다르다 그랬죠.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했던 거니까 그게 한 30분 강의로 진행했었죠. 그걸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매매사업자로 대출받는 것과 대출받는 거는 법인이든 매매사업자든 비슷해요. 예,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차이가 나죠? 일반 대출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신탁 대출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탁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털장수님, 신윤홍님, 사랑과 평화님, 준우맘님, 강지인님, 박반장님, 주한이, 권정희님, 한강설님, 김희진님, 신영규님, 신영규님 오랜만에 뵙네요. 잼잼도리님, 잼잼도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대박이님, 올리브스토리님, 고은경님, 안녕하세요. 박지영님, 운동하러 나왔다가 자전거 타면서 듣습니다. 어우, 멋지다. 멋지다. 예, 차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박지영님, 소담님,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인양말리님, 저도 기다린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아침 방송이 참 저의 인생에도 활력소예요. 예, 굳이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강찬호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감사님, 원창표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나온 경매물건 중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의 예외인데 공매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공매도 마찬가지로 예외인데요. 자, 이거는 압류에 대한 공매 물건만 가능합니다. 예. 자, 공매에는 압류자산, 뭐 수탁자산, 뭐 위탁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압류자산으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요, 공매 물건 중에 90%는 그냥 압류재산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공매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압류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변지영님, 안녕하세요. 처음 듣네요. 변지영님, 자주 뵐게요. 반갑습니다. 자, 최솔화님, 안녕하세요. 지하철이라 제 방 봐야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제 방 꼭 보시고요. 세비다트님, 부자엄마님, 자연소리님, 부자모노님, 액션판다님, 복길이님, 한희주님, 네, 빵렌지님, 빵렌지 또 오랜만에 뵙네. 빵칠구님 요즘 안 오세요. 빵렌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빵칠구님은 요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빵칠구님 만나시면은, 빵렌지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열심히 파이팅 하라고 알겠죠? 빵렌지님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 지분 낙찰 받았는데 잔금 납부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되나요? 땅 지분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그렇죠. 납부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나머지 거기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원이 그 권한을 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은 다 말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등기 필증을 이제 줍니다. 요런 과정은요, 인터넷에 지금 하도 많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요런 건 셀프 등기 하세요, 여러분. 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뭐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은 그렇죠. 한 하루에 한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2-3시간 정도? 4시간 안전하게 그렇게 잡고 가셔가지고 모르면 물어물어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바라고요. 최은영님 안녕하세요. 혹시 역정세로 경매 나왔다면 아파트 응? 자, 밑에 질문이 있네요.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장진수님, 김주은님, 귀희비님, 박예숙님, 행복한 조남매님, 소담님, 잘 안 팔리는 임야 팔려면 맹지입니다. 자, 맹지인데 잘 안 팔리는데 팔고 싶대요. 어떻게 할 때일까요? 1번. 자, 1번부터 얘기할게요. 주변에 있는 주인들한테 우편을 보내십시오. 자, 내 땅을 갖고 있고요. 주변에 또 맹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맹지. 아니면 맹지가 아니라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땅을 맹지지만
어때요? 본인이 사면은 갑자기 맹지를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죠? 예. 그래서, 그분이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바쁘니까 본인이 하는 일만 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제 땅 사실 의향이 없나요? 응? 그죠? 예. 제 땅 사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미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이것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그러네? 그죠?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땅이 없더라도 주변에 맹지길이어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모르겠네. 그죠? 남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왠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인과, 예? 한평생 살고 싶네. 예, 그게 진짜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땅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 예, 근데 이제 뭐 상속으로 우연찮게 이제 내 땅이 생겼어.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네? 저렴하게 해가지고 더 넓힐 수 있네? 넓혀볼까,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예, 항상. 그거부터 일단,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다음은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요. 어디까지 했어요? 최은영님, 아이고. 아이고, 경매당한 임대인 입장에서, 자, 경매당한, 경매를 당한 임대인, 소유자가 이제 경매 당한 거네요. 입장에서 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세, 에? 무슨 말이지? 경매를 당한 임대인 입장에서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로 매각된 양도세?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죄송해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유여인님, 경매 당한 사람이 양도세를 왜 내죠? 낙찰됐을 때? 글쎄, 예.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나오게, 이거네. 이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경매를 당한 거예요. 당하고 나서, 이게 높게 낙찰이 돼서 그 억울한 채권자들 돈을 다 주고 남은 거야. 남은 거야. 뭐 한 500만 원 남았을래나 10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강제로 매각된 거잖아요. 그럼 매각을 통해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겠냐. 야, 이런 것까지 궁금하구나. 자,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최 회장님. 근데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이득이 있다면, 이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1억에 샀어. 근데 지금 3억이 됐어. 근데 억울한 채권자는 2억이야. 그래서 2억 다 해결하고 경매당했으니까 1억을 내가 받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1억을 고스란히 줄까요? 이 사람 그래도 이익을 받네? 그래가지고 좀 뺏어가겠죠, 양도세로. 그렇겠네요. 그분 입장에선 뺏어가겠네요. 일단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99%이긴 합니다. 자, 일단 왜냐면 요런 것까지 궁금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자꾸 궁금해하면 여러분 돈 안 돼. 이런 건 돈 안 돼. 알겠죠? 그래요. 어쨌든 좋은 질문이에요. 초보 때는 원래 이런 거 다 궁금해요. 자유여행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죠? 한 번도 근데 기발하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을까? 참 기발하다. 왜요? 경매당하시게 양도세 안 낸다 그러면 경매당하시게 참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응? 알겠죠? 아, 잠깐만. 그러네. 양도세를 안 내면은 1억 양도세 내느니 경매당하는 게 낫네. 그쵸? 그쵸?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발하다. 우리 최은 형님 기발하다. 그죠? 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다 이렇게 기발합니다, 여러분. 예?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원래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하늘님, 지분 적은 강남 원룸 빌라와 지분이 적은 강남의 원룸 빌라와 지분이 큰 신월동 빌라 중 어느 게 좋은 선택일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지분으로 여러분들이 뭐 10년, 1000년 가져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걸 팔든가, 그분 걸 나머지 내가 사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같이 매도하든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하든가, 결국은 내가 지분으로 샀지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월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강남 거 나쁘지 않죠?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공유물 분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30명이야. 응? 그 만약에 대화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어가지고, 예? 경매로 나오게 해서 나중에 낙찰돼서 환가 받게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우편물 보내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계속 많이 들어, 이제 그러면. 예? 그냥 한 2천만 원 벌으려고 그랬다가 우편 송달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까먹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으로 받을 때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김하늘님. 자, 이미숙님 안녕하세요. 태기맘님 서울 빌라 낙찰 받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있고 안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어려운 게 있고 안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여기 또. 자, 오리날다님, 안녕하세요. JY님, P가 빠졌네. 아, JYP. JY님이시네요. 신탁대출도 개인 DSR 보나요?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을걸요? 예, 이거 훅 들어왔네요. 모르겠네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예, 이 대출이요. 이게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다 락을 걸었는데, 어떤 은행은 그 이상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은행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이런 게 있어요. 상반기까지 막 1,000억을 우리가 대출이 나갔어야 돼. 그래야 은행이 유지가 되고, 매출이 이제, 원하는 이제 목표치가 달성이 돼서 은행이 잘 돌아가. 근데 500억밖에 안 나간 거야.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선, 그 지점 입장에선 공격적으로 해줍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 다가구 주택 막 40%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도 어떤 새마을금고였나? 그런 은행에서 뭐, 300억인가 얼마까지 푸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70%, 80%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대출 시장은요. 그러니까 자, 1금융권 가서 물어보면 1금융권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1금융권은 FM이에요. FM이야. 몰라. 그럼 여러분 1금융권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고 그냥 안 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이게 금융권에서 우리 이모님들 이거 명단 있잖아요. 전화해 보면은 막 우리도 그때그때 물어본다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그때그때 물어보고 확인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올 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정부에서 규제한 내용대로는 무조건 나오는데 가끔 그 이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는 은행이나 지점들이 있다니까요, 가끔. 그런 거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 한 60% 받을 것도 80% 받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도 시세 조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다 받아갑니다. 예, 아시겠죠? 어디 갔지? 글이 확 넘어갔어요. 음, JYB까지 했네요. 바다구 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모닝입니다. 강태형님, 부자문호님, 저 자꾸 2등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세 번째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서로 금액을 알고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4등 했다가 7등 했다가 8등 했다가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도 충분히 이 낙찰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가 낙찰이 되는구나라는 감이 있으신 거거든요. 예,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네요. 예, 그리고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게 다 인연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예. 이게 나랑 인연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받았으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나? 더 좋은 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날릴 거였는데 이게 떨어져서 참 감사하다.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새옹지마죠, 새옹지마. 예. 새옹지마가 뭐야, 여러분? 예? 이제 이런 것도 맨날 설명하려고 그래. 왜냐면 우리 주변에 이걸 설명해줘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옛날에 이제 말을 사준 거예요. 말을. 예. 자식에게 말을 사줬어요. 예, 말을 사줬는데 이 친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떨어졌어. 다리가 어떻게 됐어? 절단이 났네. 아빠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막 화가 났는데 어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거야. 예. 근데 우리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열애자가 된 거야. 이 아버지가 이 말이 그렇게 미웠는데 고마워 안 고마워?
에헤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헤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 떨어뜨렸을 때 그냥 저걸 죽여 말어 저걸 구워 먹어 말어 막 이랬다가 어머 어떻게 이거 어머 우리 애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에 끌려가지 않게 해준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이건 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거는 조상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말로 환생해서 내려오셨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가요? 지금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아유 세옹지마야. 여러분 나중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안 된 거라니까요. 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아까 어디 갔어? 또 질문 날라갔어. 또 어디 갔어? 부자문어님, 자꾸 2등하는 나 감사하세요. 알겠죠? 네, 수 있다. 갑자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예배가 되죠. 나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까봅니다.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너무 또 저를 나쁘게 보시는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자문어님, 오늘 뭐라고요? 세옹지마다. 그렇죠? 예, 2등하는 거는 앞으로 내가 너무 좋은 물건을 만나기 위해서 2등한 거고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누가 그랬어? 우리 이선희 누나가 그랬잖아. 인연이라고 하죠. 그러잖아. 그죠? 예. 인연이 아닌겨. 인연 전연 그게 아니고 인연. 예, 여러분. 예, 또 그 노래 생각나네. 누구야? 언제부터였는지 나나나나나 나 있다고 알죠? 매일 듣는 말. 또 우리 김현우 형이 생각나네요. 예? 변지 형님 몇 번 듣다가 너무 좋아서 구독했어요. 잘했어요, 변지 형님. 예. 잘했어요. 그죠? 방배동 부자님, 멘토님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지상권자인 신청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럼 상관없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만약에 낙찰이 되면 본인의 지상권을 말소할게요. 낙찰자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 뭐 5억 받으려고 지상권 설정해 놨는데 요거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저도 큰 불만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낙찰 받으세요. 요렇게 그분이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본인 것 때문에 얼마라도 다만 얼마라도 낙찰돼야 본인이 받는 금액이 그래야 그래도 받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상관없다. 그 금액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들어가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변지영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법인 명의로 공장 경매 나왔을 때 대표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을 때 인수하나요? 자, 법인 명의로 공장이 나왔는데 대표가 선순위 대항력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네요. 대표가 본인 법인인데 본인 법인이 경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경매를 당한 거예요. 사람이 경매를 당한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이 법인의 대표가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어. 임차인으로 이제 이 법인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보자분들 특히. 자, 잘 보세요.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평택에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재용 거예요. 이재용 회장 거예요. 삼성 거예요. 삼성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재용 회장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삼성 건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월세 내야 돼요. 이거 안 내면은 횡령입니다. 네? 이자도 붙어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법인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1인 법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내가 대표니까, 내가 얘고 얘가 난 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태어난 거랑 똑같은 관리대장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태어나면 뭐가 생기죠? 등기부가 생기죠? 등기하잖아요. 우리 이름에. 저희 등기부에. 아들, 이성재 해가지고 막 또 이게 쓰잖아요. 법인도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만들어요?
인감도장 만들죠. 우리 개개인들이 다 인감증명서 있어요, 없어요?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있잖아. 법인도 인감도장과 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인과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내가 대표여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법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초보자분들이 요거를, 예,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소현지님, 소담님, 안 산다고 해요. 예? 갑자기? 앞에 질문이랑 뭐가 연동이 돼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꿈꾸는 여인님, 경매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정말 궁금해요. 동스는 저렇게 긴 글을 어떻게 1등 출첵하는지 비결이 궁금해요. 저도 1등 출첵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건 동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참, 예, 경매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꿈꾸는 여인님 귀여우시다. 그죠, 여러분? 예, 동스는 저렇게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동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뭐 긴 글을 쓰는데 1등을 되게 잘해요. 나도 근데 궁금하다. 동스님 이거 고견을 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거 같아. 이게 긴 글을 미리 써놨다가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이렇게 하다가 딱 된 거 아닐까요? 그죠? 몰라. 하여간 몰이나 일단님. 그래요. 무주택자는 경매할 때도 다가구, 빌라, 아파트 등 낙찰받을 때 대출이 더 잘 나오나요? 뭐 경매나 일반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원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 거래로 사면 신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경매로 사면은 신탁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대출이 한 20% 30%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거래로 할 때보다 경매로 받으면 대출이 훨씬 잘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아울렛 가격으로 사는데 대출도 더 잘 나와. 내 돈이 그만큼 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난 제2, 제3의 투자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아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킥님, 처음 듣네요. 히킥. 아이디가 히킥이에요. 히킥. 예. 매매 사업자로 대형 평수 아파트 입찰 시 낙찰 시점으로 취득 기준일을 따지나요? 잔금 기준으로 따질까요? 취득세 때문에요. 당연히 잔금 기준이죠. 낙찰 기준이 아니고요. 잔금 기준일입니다. 왜요? 잔금을 납부하는 날 등기하잖아요. 그죠? 그 등기 날짜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김민선님 굿모닝, 실버빈님 꿈꾸는 여인님 복불 준비를 해보셔요. 복불? 무슨 말이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 또 처음 듣는 아이디 많네요. 알리아나 님도 있고, 예, 뭐 많네요. 예, 정말 이 방송 안 볼 수가 없어요. 히히히, 감사합니다. 오리라님 감사합니다. 예, 방배동 부장,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쵸? 그래요. 예, 안 되어도 감사. 세홍지마, 원혜경님, 그쵸? 변지영님, 네, 삼성. 예, 방배동 부장님. 모르시는 게 가요가 없으시네요. 어찌 그렇게 잘, 그래요. 저는, 예. 행운 파트너님, 변지영님, 감사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실버비님. 복사 붙여넣기가, 복붙이 그거였구나. 그렇겠네요. 그죠? 갔다 오다니 광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뿌띠마리님. 네. 처음 듣네. 자주 뵐게요. 똥스님, 댓글 1등 비결, 알려주셨어요. 멘토님 맞아요. 미리 써놓고 새로 고침 계속하면서 기다립니다요. 맞대잖아. 예. 똥스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또 비법을 또 여러분께 전수해 주셨어요. 별고래 TV님, 오늘도 육한경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고은영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한인수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한인수님. 그래요. 예. 문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저는 참았다가 평생반 수업 시간에 할게요. 그렇군요. 예, 수업 등록하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실전반 수업 때 뵙도록 하겠고요. 참, 네, 맞습니다.
한인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또 좋은 글을 남겨줬어요. 요거만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모두 꿀보닝입니다. 직장인이라서 실시간 방송 못 보고 제 방만 보는데 오늘은 임장 전 시간이 있어 들어왔어요. 주말은 임장하기 딱 좋은 날. 모두 임장 갑시다. 아우 대단하네요. 그죠? 예,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임장을 못 가는데 주말이라서 임장을 가시나 봐요. 우리 한인수님, 예, 좋은 임장하셔서 좋은 인연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